다른 일반 기업보다 더 복잡한 법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각종 공시규제, 또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우금융그룹의 최종렬 변호사님과 함께 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주요 규제를 실무적 측면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상장법인 규제의 내용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상장법인에 대한 자본시장 규제는 크게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로 대별됩니다. 자본시장법 3편에서는 증권의 발행, 유통과 관련된 공시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4편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규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규제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다양한 규제 체계 이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수범자 입장에서는 크게 위반 시 행정조치나 형사처벌되는 공적 규제와 거래소 조치를 받게 되는 거래소 자율 규제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공적 규제는 크게 증권의 발행 시에 고려해야 하는 증권신고서 등의 발행 공시, 그리고 지분의 매매와 관련해서 소위 5% 공시나 공개 매수 등의 지분 공시, 그리고 사업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와 같은 유통시장 공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행 공시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말씀 주신 이 증권신고서는 언제 제출하면 될까요? 네,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증권을 공모의 형태로 모집 매출하는 행위를 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에서 증권 발행의 형태로 자금 모집을 할 때는 발행회사의 정보가 상세히 담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모란 원칙적으로 투자 권유 대상자가 과거 6개월간 합산해서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투자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매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공모로 간주하는 제도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다수의 SPC를 활용한 증권신고서 회피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통공시인 사업보고서와 또 주요 사항보고서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보고서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 예를 들면 상장회사나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사업연도 경과 후에 회사의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면 부도나 영업정지, 자본 증가, 합병 등의 사항이 발생하면 법에 정한 사항 등을 기재해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보고 의무자 입장에서는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행정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공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분 공시에 있어서 보고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소위 5% 보고라고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와 임원 등의 특정 주식 등 소유 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우선 대량 보유 상황 보고는 본인과 특별 관계자를 포함해서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 목적과 수량을 보고하고 보유 목적이나 보유 수량의 1% 이상 변동 시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조치를 하게 하고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대상으로 합산이 되는 특별 관계자란 특수 관계인과 의결권 공동행사 등의 약정을 한 공동보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량 보유 상황 보고는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주 상호 간에 주식 보유 현황이나 보유 목적 등이 올바르게 공시되었는지가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 의결권이 제한되고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유 상황 보고는 임원 10% 이상의 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소유 현황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부자들의 주식 소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의 권유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은 민법에 따라서 대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은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류들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주주총회 시즌에 자주 검토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개 매수 제도란 무엇인가요? 네, 주식을 거래 당사자들끼리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증권시장 밖에서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5% 이상 정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개매수 내용을 공고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로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서의 내용대로 공개매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에는 공개매수자나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별도 매수 금지 의무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란 무엇이며 또 어떠한 사항들을 규제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공시 규제는 상장회사가 수범자입니다. 그런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든지 적용을 받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나요? 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당해 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내부자인 임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호재성 중요정보 생성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대로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내부자뿐만 아니라 1차 정보 수령자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섭하고 있는 자도 내부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세조정은 자유로운 수급을 통해 형성되는 시세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변동시켜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매매, 고가매매, 시종가 관여매매 등의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식담보대출로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사람이 주가 하락으로 반대 매매의 상황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경영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들여서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등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을 때가 시세 조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거래 행위는 이른바 포괄적 사기금지 규제로 설명되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적용상의 한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자본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계획할 때 참여하는 투자자의 기망 요소가 있다면 부정거래 행위로의 포섭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는 것도 있는데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정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상의 한계로 인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과징금 대상이고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달리 내부 정보가 아니더라도 2차, 3차 정보 수령자라도 그러한 행위를 이용하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정과도 달리 어떤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는 행위는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기업의 법무 담당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수반된 어떤 거래를 검토할 때 반드시 앞서 설명드린 공시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나 그 임직원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 법령이 시장 상황이나 제도 개선에 따라서 꾸준히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연역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쟁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